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쟁점이 된 위스콘신주를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인 현장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경찰총회 맞아 입원 중인 흑인 가족을 만나고 타운홀 미팅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을 둡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믿느냐, 법과 질서를 재선에 이용한다고 판단하느냐입니다. 팍스TV가 위스콘신 커너사 사태 이후에 한 여론조사 결과 위스콘신을 포함한 세 군데 격전지에서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찰과 사법정의를 어느 후보가 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여론도 바이든 후보가 앞섭니다. 반면 위스콘신주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바이든 후보가 자신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시 등 4군데 도시의 경찰 기금을 포함한 연방 기금 지원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서 법무장관이 검토 중입니다. 뉴욕 주지사는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싸구려 행동을 한다면서 기금이 없어 경찰 활동이 없는 뉴욕에 오려면 군대를 대동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가 부정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편투표를 한 뒤에 투표장에 가서도 투표할 수 있는지 이중투표를 시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중투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이중투표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점점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합니다. 3명의 공화당 전 주지사가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지난해 임기를 마친 공화당 릭 스나이더 미시건 주지사는 공화당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고문까지 썼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경제 업적은 운이었고 외교적인 일부 성과의 대가는 미국이 더 이상 존경받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프한 게 아니라 불한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열린 모로사이클 이벤트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질병통제국장이 주지사들에게 11월 1일경 백신을 받을 신청을 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조건도 생략한 채 서둘러 백신을 배포하는 선거용 백신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목요일이니까 9월 3일입니다. 정확하게 2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지금까지 미국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2달을 오늘의 미국과 함께 하신다면은 대체적인 이렇게 미국의 정치가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뭐 선거의 여러 그 스텝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오늘의 미국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많은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접하실 텐데 이 2달을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고 계실 여러분들께는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 더 이렇게 모든 뉴스를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정치적인 것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위스콘신주의 이 커너사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주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 이게 오늘의 미국이구나 하고 저는 먼저 느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나서 거의 4년 동안 오늘의 미국에서 과거에 미국의 많은 그 특성을 전해드렸던 것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앞으로 2달 동안 여러 그 정치 뉴스를 통해서 미국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참으시면서 2달이 되면은 지나면 어느 후보가 현 대통령이 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결정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큰 그림을 함께 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조 바이든 후보가 그동안 전당대회 이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득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쪽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선거를 해야지 되는 때가 됐습니다. 엊그제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커노사 백인 경관에 의해서 흑인이 총에 등 뒤에 7발을 맞아서 지금 하반신 불구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평화로운 그 시위대도 있다고 들었지만 여기 봐라 전부 불타버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법과 질서를 강조를 했고 그 연방정부에서도 그 사업체에서 많은 것을 손해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 군데만 말씀드렸었잖아요. 카메라 스토어 주인이 대통령이 그 불탄 그 자리에 온다고 같이 사진 찍고 얘기 좀 언론에 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서커스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 해서 그 8년 전에 그 가게를 판 전 주인을 현 주인으로 소개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었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 더 전 주인이 안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뒤바뀐 죄가 있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비즈니스 오너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시위대보다는 그 시위대를 잘 그 잡고 그 진압하고 하는 경찰, 법과 질서를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총을 들고 시위대 2사람을 숨지게 하고 한 사람을 지금 병원에 입원시킨 17살 청소년도 자기 방어였을 것이다 하고 보호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 행보를 합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지금 피해자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었던 곳은 다 불타서 정말 그 뭐 벽돌 조각이라든가 그런 먼지만 남은 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위가 폭력적이었던가를 보여줬는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우선 가족을 만난 뒤에는 타운홀 미팅을 한답니다. 일단 이렇게 된 일을 어떻게 그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바이든 후보는 무엇을 보여줘야지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바이든 후보는 경찰 기금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사실과 다른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지 되고 계속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경찰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고 대부분 이상의 정말 거의 모든 경찰 자체 그 그룹으로 너무 중요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배드 애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드 애플은 그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인종들을 차별한다던가 공무집행을 할 때 그런 배드 애플 경관들은 경관 자신들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뽑아내지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꼭 피해 가족을 만나지만 소수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그 인종들도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폭력적인 시위를 지금 그 시위를 부추긴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강하게 비난을 하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로는 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미네소타에서 역시 경관에 의해서 그 목졸림을 당해서 숨진 그 이후에도 약탈, 방화가 있었을 때마다 얘기하긴 했는데
바이든 후보의 말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처럼 앞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바이든 후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근은 오늘 바이든 후보가 이 위스콘신의 커노사에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이 다녀왔으면 됐지. 대통령으로서 왜 대통령 후보가 위스콘신주 커노사에 가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이 분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한 뒤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 간에 이제는 뭐 총이 아니라 있는 것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사진을 보면은 막 폭력을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정말 손이 그냥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것을 대통령이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위스콘신에 조 바이든 후보가 다녀오면은 알겠죠. 그런데 이제 포커스 그룹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위스콘신주가 경합주이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오바마가 이길 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때나 별 차이가 없이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2만 3천 표 차이로 위스콘신의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간 사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위스콘신에서 이길 때 0.7%밖에 더 그 차이를 벌리지 못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전에는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 선거에서 봐야지 될 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백인 남자와 농부들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정책을 내놓던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찍습니다. 그에 비해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도시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백인이 아닌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바이든 후보가 무슨 말실수를 해도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중요한 건 온건한 사람들과 무당파인 건데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온건하거나 무당파인 사람들이 도시도 아니고 완전히요. 시리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아주 근사하게 위스콘신에서 여행해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시겠어요? 거기에 가면 무슨 뭐 프렌치 빵집도 있고 초콜릿을 아주 근사하게 파는 곳도 있고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소수 인종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밀와키 같은데 자동차 타고 30분도 안 걸리는데 나가기 싫어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유권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그 유권자들은 바이든 후보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범죄가 그 사람들은 가진 것들도 많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거고 바이든 후보는 왠지 법과 질서보다는 이 흑인들의 인권, 인종차별이 없어야지 된다를 더 강조하는 것 같다 하고 느끼는 그런 포커스 그룹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중산층이 사는 빅토리아 시대의 가로등이 있고 위스콘신주의 그런 시다버그 이런 지역은 결국은 미국을요 오랜 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인종이에요. 결국은 인종이라니까요. 인구의 94%가 백인입니다. 언제나 공화당을 지지를 했었고 지난번에도 공화당을 지지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었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를 하기에는 아무리 세금도 깎아주고 하지만 뭔가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만 살다 그만둘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 때는 소수인종도 더 많이 있다고 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소수인종과 어울려서 살아야지 되는데 이런 형태의 대통령이 이상적인가?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에게 썩 매력을 느끼는 것도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시다버그라는 이런 아주 안정적이고 근사한 도시 인근에서 이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19% 표 차이로 앞서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지지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어떤 가게가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좋은 동네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요즘에 여러분들 동네에도 가게에 이렇게 셔터를 내려놔도 BLM 자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평화적인 시위를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인이 보이면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백인이 있는 곳에서는.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이 가게 오나 봐라.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트럼프의 재선에도 락키라는 단어가 맞고 그렇다고 바이든 쪽으로 린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도시 인근을 겨냥을 해서 법과 질서를 내놓은 것인데 이 법과 질서라는 것이 미국의 아주 상식적인 그 백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총을 가지고 17살 청소년이 다른 주에서 넘어와서 전쟁터에서 쓰는 AR-15 같은 총을 가지고 와서 시위대를 발사해서 숨지게 하고 한 명을 쏘고 그리고 그 총을 뺏으려고 다른 시위대들이 그 청소년에게 막 다가가서 결국은 총을 뺏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쏴서 숨지고 다른 사람 또 총상을 입었는데 그걸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도시 인근의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법과 질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냐가 이번 선거에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까지는 이 법과 질서가 어떻게 생각됐냐면 리처드 닉슨 1968년 그때처럼 시위대에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위대가 평화로운 시위대가 많으면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은데 폭력적인 지금처럼 어떤 측과 어떤 측이 부딪혔던 아니면 폭도들이 했던 폭력이 많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때는 무엇인 그 당시에는 그것만 포커스를 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도. 그런데 봐라. 이게 2017년, 2018년보다 2019년보다 2020년도에 가장 이런 폭력이 많아졌어. 왜 그러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폭력을 지금 조장하고 있잖아. 트럼프 시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두 번째 요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말할 때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법과 질서라는 것은 주로 도전자가 많이 하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도전할 때 현 대통령이 이렇게 무법천지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나가서 법과 질서를 잡아야지 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 I can fix it.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수 있다. 취임사에서 미국이 지금 백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가 부드럽고 평화로운 분위기라기보다는 더 험한 분위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 매체를 쭉 종합을 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바이든 후보가 최근까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1%포인트까지 앞서갔었던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은 6%, 5%, 뭐 이 정도로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이 퍼센테이지는 줄어드는 것이고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잃어버린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론조사 결과는요 잠시 뒤에 그 팍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미국의 그 정치적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구조도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그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한 어떤 그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아직까지는 누가 이긴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며칠 사이에 더 힘들어졌다 하는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에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방송 들으시면서 서로 이런저런 말씀 주고받으시는 거 보니까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두 사람 다 싫어서 선거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미국에 사는데 어떻게 선거를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바이든이 싫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지금 선거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가운데서도 꼭 믿음직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싫으냐, 이게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면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공화당에서 오늘 아침에 그 USA 투데이를 보시는 분이라면 어피니언란을 한번 봐주세요. 임기를 2번을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임기가 끝난 그 릭 스나이더, 미시건주죠. 역시 그 경합주입니다. 미시건주의 공화당의 그 2번 임기를 했었던 주지사가 나는 그 공식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주나 로컬 이런 모든 선거에서는 또 공화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전 주지사, 스나이더 전 주지사의 단어를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스마트한 경제정책이었다는 게 아니라 운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규제는 조금 일을 했다, 도움이 됐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좋은 합의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전반적으로 오버롤 할 때 더 이상 미국이 세계에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세계 일에 있어서 리더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 그러면서 이 전 주지사는 강한 거하고 bully, 그냥 골리고 누리고 놀리고 때리고 그 힘만 구사하고 하는 그것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게 아니라 bull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공화당인데도 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지사들 가운데서 많아요. 뉴저지주의 전 주지사 크리스틴 타드 휘트먼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연설을 했으니까 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지금 공화당의 그 주지사가,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의 윌리엄 웰드 전 공화당 주지사 같은 사람도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많지만 그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al Clear Politics나 아니면 머머스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어젯밤에 나온 거니까, 위스콘신의 크노사나 아니면 포틀랜드에서의 그 폭력적인 대치, 이런 것들이 모두 있은 뒤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 Real Clear Politics가 한 달 전에도 조 바이든 후보가 7.4% 앞서갔고, 지금도 7.2% 앞서간다. 머머스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3% 앞서간다는 건데,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전에 6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주목받던 때보다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팍스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전부 경합주입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2016년도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었던 주인데, 애리조나주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당시에 이길 때 0.5% 차이로 이겼는데, 그다지 많은 차이로 이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9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는 겁니다. 49% 대 40%. 이 중요하죠. 그리고 위스콘신의 경우는 이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23,000명 표 차이로 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갔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바이든 후보가 팍스의 여론조사로는요 8포인트 앞선다는 거거든요. 8포인트가 적지는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4포인트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긴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4포인트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럼 8포인트가 빠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50%대 46% 경합주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팍스에서 특히 물어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찰 또 그 사법 정의 같은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할 것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이 더 잘한다. 5포인트 앞섰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더 잘한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또 바이든 후보가 5포인트 더 잘한다. 세 군데 주에서 한 군데 주에서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차이로 앞서갔고 나머지 두 군데는 5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5포인트, 7포인트, 8포인트는 그다지 적은 것은 아니고 이런 곳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지고 있다. 지금부터 아무튼 그런데 2개월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부재자 투표를 먼저 하고 그리고 투표 당일날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를 해봐라. 우편 투표가 얼마나 사기, 부정이 많이 있는가를 그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날 투표를 할 수 있나 없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하고 나서 가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관리국의 대변인인 패트릭 게넌 씨가 많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 주에서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투표를 2번 하는 것 불법이거든요.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에서 그 중범입니다. 그냥 경범이 아니라 중범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주에서 부재자 투표를 만약에 했다 하면은 투표장에서 일찌감치 했을 경우에는요. 투표장에 가면은 명부 보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투표장에서 먼저 하고 그날 또 나오면서 우편 소인만 찍히면 된다고 할 때 부재자 투표를 보낸다거나 이럴 때도 나중에 다 걸러진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는 나오죠. 그 실수가 선거관리국에서 할 수도 있고 유권자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워싱턴주에서 350만 개 그 투표 가운데서 100개 정도만 한 번 이상. 그런데 이 워싱턴주의 투표관리국의 그 총무처 장관이에요. 킴 와이먼 총무처 장관이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의도적으로 그랬느냐? No. 실수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국민에게 너 투표 2번 해봐라라고 농담으로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 같은 굉장한 다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고요. 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그 행정부 관리들 가운데서 대통령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CNN 방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중요한 때는 하거든요. 어제의 그 인터뷰는 대통령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인터뷰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우선 미국의 그 경찰들의 인종차별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것은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 불법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Racism usually means, that I believe that because of your race, you're a lesser human being than me. And I think there ar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at feel that way, but I don't think it is as common as people suggest. And I think we have safeguards to ensure that it doesn't. 이 지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인종차별 부분을 먼저 말을 했는데, 레이시즘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이해하기를 그 얼굴 피부 색깔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제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을 막는 그 세이프가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굉장히 이게 좋아져서 지금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제 그 잘 모르겠다. 그게 불법인지 이중 두 번 투표라는 것이 불법인지 어떤 주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니까 CNN의 울프 브리저가 그 앵커가 얘기를 해줘요. 대통령이 한 얘기를 그대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하고 법조항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이거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법무장관은 계속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답을 했거든요. Well, I don't know what the law in the particular state says and when that vote becomes Is there final. any state that says you can vote twice? Well, there's some, maybe that you can change your vote up to a particular time. I don't know what the law is, That's so I'm not what going to he was offer. saying. He was saying test the Well, system. well, if you know what he's saying, why are you asking me what he's saying? He doesn't believe in the mail-in 예, 지금 voting. 약간 그 웃었잖아요. 법무장관이 왜 대통령이 말한 것을 나한테 물어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나 잘 모르겠다. 계속 뭐 얘기를 해줘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하니까 당신이 법무장관 아니냐고, 법무장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도 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현직 그 대통령의 굉장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윌리엄 바 법무장관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어떤 그 말을 하건 또 뒤에서 이렇게 치워주는 그런 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하니까 잘 모르고 어쩌다 한번 들어서 이거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거 캠페인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해서 몇 가지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지난번에 그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모로사이클 이벤트가 열흘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이 꼭 사우스다코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몇만 명이 4만 6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군요. 1년 전보다 9% 정도밖에 그 사람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도시와 좀 도시가 아닌 곳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로사이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8월 16일에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그 많은 곳으로 돌아갔는데 결국은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60대의 한 분이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세요.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한 분 가운데서 50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11개 주에서 260명 이상이 그 모로사이클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뭐 추적 시스템도 굉장히 한국보다 미약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약하고 또 사람들이 모로사이클을 탄다고 이 상황에 그곳으로 쭉 그 모로사이클을 타고 여행을 가고 하셨던 분들이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테스트를 받았겠어요? 테스트를 받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260명이 각 지역으로 퍼져 있다면 본인들의 그 타운으로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켰을 것이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감염되는지 모르고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주정부에 따라서 다르니까 사우스다코타의 경우는 그 마운트 러시모어 있는 곳이요. 거기서 불꽃놀이도 했었고 거리두기 안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뭐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긴 했지만 주지사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에 대해서는 그 지금 트럼프 백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올해 말 그것 전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전당대회에서의 얘기고 지난주에 이미 그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국장이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를 포함해서 모든 주지사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답니다. 11월 1일경 그 전에라도 이 백신을 배분을 연방정부에서 하니까는요, 받을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백신을 받으면 영도
정도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받기를 원하면 얼마나 받을 것인가. 우선 순서는 대강 정해졌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의료계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선생님, 또 나이 드신 분들, 원래 그 병이 좀 있으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숫자도 파악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뭔가를 많이 웨이브를 해준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단계를 뛰어넘고 웨이브가 있었는데 뭔가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의료품을 그 보급을 받으려면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에 지금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웨이브를 해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여러 전문가들은 다 걱정하죠. 워낙에 보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언론 매체에 많이 나오는 그 병리학자인 사스키아 그 포페스쿠 박사 같은 경우도 이건 이분이 어떤 표현을 쓰셨던가요? 이 어려운 팬데믹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백신 A와 백신 B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맞아야지 되는가 봐요. 현재 자세히 대중에게 얘기하지 않으니까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의료 전문 기자들이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두 군데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그 파이저하고 모데나에서 만든 그런 그 백신인데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니까 허쉬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서두를 때 서두르지 않아도 항상 실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지금 그런 지적들도 백신에 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네. 요즘에 미국의 그 기업 가운데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기업이 앞장서서 뭔가를 뭐 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하는 그래서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돈이잖아요. 돈을 뭐 기부를 한다던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한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그 은행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다행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25% 전에 100%였다면 손님 그 정도만 하고 그 미장원도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너무 어렵고 돈은 없고 가게는 유지를 해야지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많이 있고 그러면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춘 100대 기업 가운데서 50군데 기업이 뭔가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해서 고치겠다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돈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뭐 JP 모건 체이스 같은 데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항상 기본은 뭔가 인종 차별을 없애자 인종 평등을 얘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득을 보기도 하죠. 라티노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해서 이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돈을 많이요. 정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하는데 그 스몰 비즈니스 업주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포함을 해서 다른 그런 그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주면은 또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JP 모건 체이스의 그 제이미 디몬 그 CEO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연준에서도 이사로 활동을 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기본 자체는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꼭 제가 지금 하나의 그 JP 모건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곳들도 뭐 펩시코나 뭐 펩시콜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직원들 자체도요. 하이어를 인턴들도 그러면 우리가 소수 인종을 더 해야지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JP 모건은 1억 5천만 달러를 좀 낮은 이자요로 해서 스몰 비즈니스
그 소수 인종들이 많이 운영하는 그런 곳에 지금 6월 달부터 배당을 그렇게 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시도 좀 정해져 있어요. 뭐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뭐 워싱턴, 로스앤젤레스도 당연히 그 포함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고용과 또 커뮤니티에 환원을 한다는 거죠. 환원을 하는데 스몰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곳에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딱 그 정해놨어요. 앞으로 뭐 5년 동안 그 스몰 그 소수 인종 가운데서 우리가 몇 명을 하이어를 한다. 인턴 가운데서는 몇 명 하이어를 하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은행을 두 군데를 내지 세 군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은행도 쓰시고, 또 한국은행에서 안 되는 거 미국은행 가고, 또 안 되는 거 이쪽으로 오고 하니까 많은 은행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것 속보는 전해드려야 되겠죠. 미장원을 얘기를 하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히려 미장원 주인에게 사과라고 하네요. 그 미장원 주인이 그 찍힌 그 위에서 이렇게 찍힌 거 보니까 그 미장원 내부에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팍스해주고 팍스에 출연해서 위선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더니 본인은 미장원에 가서 우리 내 미장원에 와서 머리를 다듬어 했더니 그 오히려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내가 덫에 걸렸다. 덫에 걸린 거 사과한다. 분명히 그 미장원에서 한 번에 한 번이면은 괜찮다고 해서 내가 갔고, 그것을 그 주인도 알고 있었는데, 그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찍어서 박스에다 주고 나를 그렇다고 해 하면서 오히려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 미장원 주인이 본인한테 사과해야지 된다고, 미장원 주인은 내가 왜 사과해야지 되냐고 위선자에게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에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미장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월 달에 미장원 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미장원에 안 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미장원에 다니던 손님들도요, 미장원을 걱정해요. 저도 저의 머리 이렇게 다듬어 주시던 그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페이먼은 어떻게 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님과 그 손님을 접하는 이런 분들을 서로 묶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지만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도 만들어냈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